네, 한국 천주교가 6월 항쟁에 참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60 민주항쟁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간사였던 분입니다. 이명준 클레멘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60 민주항쟁과 명동성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도 33년 전 오늘 이 명동성당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신세계 앞에서 예, 그 학생들 대대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명동으로 들어왔죠. 예, 그때 밤늦게부터 농성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녘까지 보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좀 명동성당 보시면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도 명동성당에는 좀 자주 오십니까? 뭐 주말 미사 같은 경우 간혹 예. 참석하고요. 예. 지나가면 꼭 들어와서 하고 가고 그렇죠. 네. 그때 생각도 좀 많이 나시나요? 당연하죠. 예. 지금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세요? 그때 이제 사실은 4.13 호원조치라고 전두환 씨가 한 다음에 개헌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예. 4월 16일에 광주교구 단식 농성을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운동권이 좀 복잡할 텐데 네. 간사라는 게 뭐 대단한 역할이라기보다는 그거 정리해드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네. 그땐 주로 그 월요일날 신부님들이 쉬시니까 예. 대전에서 각 교구별로 대표들이 오셔서 만나서 설명해드리고 그랬는데 네. 그때 구호가 동장에서 대통령까지 우리들의 손으로 해요. 그게 예. 슬로건이. 그게 이제 그 다른 교구가 이제 단식농성을 이어받으면서 예. 그 당시 복잡한 여러 정세를 거의 대통령 직선제 예. 그리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월 19일이 부활절인데 김수환 주의경이 개헌해야 된다. 예. 민주화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그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서울교구 사재단 단식이 끝나고 정평희 위원장이 윤공희 대주교셨는데 예. 그때 그 정평희 미사를 했는데 5월 4일인가 그래요. 주제 타이틀이 민주화가 우리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제가 외세는 한국의 민주화에 개입하지 말라. 그건 5.18 때 광주 기억이 워낙 선명해서 예. 미국이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있었지만 결국은 대단한 그 광주 민중항쟁으로 끝났었기 예. 때문에 이제 그 기억이 워낙 당신을 보신 거니까 그 아주 중요한 그 강론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5.18 박종철 사건에 대한 그 폭론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항쟁의 상징 같은 거고 명동 성당 하면 6월 항쟁하고 이렇게 예. 연결되는 거죠. 예. 자, 이 60 민주항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한 단계 도약하는데 좀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60 민주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이 뭐든지 직접 선거하겠다는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이게 워낙 열망이 강했어요. 예. 근데 운동권이 이제 젊은 쪽이 좀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앞서 나가 보니까 약간 좀 뒤처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거고 명동성당은 또 어떤 상징성이 있었냐 그러면 그 광주 비디오 판매라든지 또 언론 그 당시 언론 통제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 폭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그 당시 명동성당에서 팔았거든요. 명동 청년회도. 그러니까 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필두로 명동을 중심으로 여기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 보면 그 파이트 칼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명동성당에. 그래서 그 일반 대중으로 확산하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이러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당시 천주교가 60 민주항쟁에 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제단과 예. 사제단이 그 정치인들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개신교 쪽 목회자 모임도 신부님들이 사제단이 안 움직이니까 주저주저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제단 모임에서 이제 제가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 그러면, 그 민취협이 그 당시 양김이 공동의장인데 네. 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었거든요. 양김을 지지하는. 그래서 시민운동적 성격도 강하니까 너무 정당이 아니다, 민취협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기 바란다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그 당시는 이제 필리핀 2월 예. 혁명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더니 사제단이 참가를 하는 바람에 또 오가 개신교 목회자도 참가하고, 그러니까 양김이 부담 없이 참가했기 때문에 네. 일반 소위 시민들, 국민들이 상당히 나중에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예. 그것이 6월 항쟁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운동 중심의 소위 엘리트 운동이 아니고, 시작은 그 친구들이 그렇죠. 다 했지만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때까지. 특히 30, 40대 화이트 칼라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네. 넥타이 부대라 그랬죠. 예. 그것이 이제 그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집정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60 민주항쟁 전인 이 고등학생 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천주교 세례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받게 그렇죠. 되신 거죠? 제가 74년 부활절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리 학교 중대 행정학과 다니던 친구를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영세밖에 명동성당을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그 예. 물대포로 죽은 백남기군입니다. 그 여기서 영세 받았어요. 그 예. 친구가 명동성당에서. 근데 그런 인연이 명동하고는 깊숙이 있죠. 예.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옥살이에다가 고문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모진 어려움은 좀 어떻게 견뎌내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사건이 75년도 6월에 들어갔는데 예. 그 구속된 건 23명이고 조사는 한 100여 명 받았는데 중정에서 그 뭐 혹독했죠.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의미 없다 이 재판이, 그 재판 거부를 했어요. 그 1심 끝나고 억울해야 항소를 하는 건데 억울하지도 않은데 우린 재판 거부했는데 뭐하러 항소를 하냐 그래서 전부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4년 살고 나온 거죠. 그 당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좀 그러니까,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그 시절은 다 예.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 민주화해야 된다는 열망이 강렬했던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정착되고 지금은 발전됐다고 하지만 이 또 국민 사이에서 이념이나 또 세대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 60 민주항쟁이 남기는 과제, 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는 얻었죠. 6월 항쟁으로.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일부 발전하고 예. 그 결과가 지자체의 도입이라든지 네. 기초단체부터 이 지방자치 그것이 민주화의 예. 길로 들어섰고, 정책 민주화가 상당히 전진된 건 맞지만 경제적 민주화 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으로 예. 관심을 받고 존경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살률이라든지 네. 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라든지 이게 또 OECD 1위를 달리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겹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정의, 그 경제적 사회 정의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또 확대하고 그럴 건가 하는 예. 그 시대적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는 시대적 화두로 다시 떠오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0 민주항쟁 당시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간사였던 이명준 클레멘스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